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대표적인 온라인 광고 매체인 메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메타라는 매체의 광고 구조와 기능을 중점으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통합 마케팅 광고 에이전시 팀민트에서 퍼포먼스 팀 팀장으로 재직 중이고 약 5년간 다양한 업종의 광고 대행 업무를 진행해왔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것처럼 계정 및 캠페인 구조, 캠페인, 타겟팅, 노출 지면 설정, 그리고 운영 개괄까지 총 5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및 캠페인 구조입니다. 메타에 필요한 계정은 총 3가지입니다. 개인 계정, 광고 계정, 그리고 비즈니스 계정. 개인 계정, 곧 사용자 계정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용자들이 실제로 페이스북에 로그인하고 페이스북 SNS를 활용할 때 사용하는 개인 계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 광고 계정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에 사용자 계정 안에서 광고 관리자로 이동하여 만들어진 계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 광고 계정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적인 어떤 그 고도화된 어떤 이제 광고 운영이 필요한 사용자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한 명만을 위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반대로 비즈니스 계정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수준의 어떤 광고 운영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2개 이상의 광고 계정 혹은 2명 이상의 관리자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개인 광고 관리자와 비즈니스 광고 관리자에서는 다른 유형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이렇게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어느 회사이든 개인 사업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 비즈니스 광고 관리자를 통해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로그인 하실 때 비즈니스 광고 관리자로 접속하시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광고 관리자를 세팅할 때 필요한 자산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자산에는 필요한 자산, 필수 자산과 추가 자산 이 2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필수 자산이라고 해서 필수 자산만을 챙기고 추가 자산은 굳이 챙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 광고 활동이나 다양한 유형의 또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산까지 모두 챙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수 자산을 보시게 되면 이제 광고 계정,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 계정, 픽셀 SDK, 그리고 도메인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랜딩 페이지로 이제 이용하는 브랜드의 웹사이트를 이제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픽셀과 SDK 같은 경우에 각각 이제 웹과 앱 광고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성과를 추적하기 위해 필수 요소입니다. 단순한 노출 광고를 집행할 때는 필수 요소가 아니긴 하지만 클릭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픽셀이나 SDK가 꼭 필요합니다. 클릭 이후에 활동에 있어서는 뭐 랜딩 페이지가 로딩되는 것, 뭐 이제 유저들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 뭐 장바구니 담기, 회원가입, 구매 등 다양한 이벤트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트래픽 목표도 집행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노출이 가능한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 추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적화 기준에서 랜딩 페이지 조회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랜딩 페이지 조회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보고 사용자가 이제 클릭을 하고 외부 랜딩 페이지로 이동했을 때 해당 페이지가 로딩이 완료됐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요. 애초에 픽셀이 없다라면 외부로 이동했을 때 해당 페이지에서 어떤 활동들이 일어났는지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 이벤트를 기점으로 최적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광고 계정에 대한 어떤 구조인데요. 광고 계정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통해서 권한이나 뭐 직원을 등록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권한 부여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예로 들어서 민트에는 이제 비즈니스 관리자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에이전시 이제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클라이언트들과 이제 광고 계정, 뭐 광고 자산 등에 대한 좀 권한을 부여받고 이를 통해서 이제 광고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민트 비즈니스 관리자 계정은 이제 클라이언트의 비즈니스 광고 관리자, 비즈니스 관리자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비즈니스 관리자는 다양한 이제 자산들, 광고 계정, 뭐 페이스북 페이지, 픽셀, 뭐 기타 등등 다양한 자산들을 저희 민트 비즈니스 관리자로 공유를 해줍니다. 그러면 팀민트에서는 그 비즈니스 관리자에서 이제 받은 여러 가지 자산을 내부에 있는 직원들에게 다시 할당하는 형태로 이렇게 권한 부여가 이루어집니다. 네, 다음은 이제 광고 이제 캠페인 세트 광고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캠페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캠페인과 광고 세트 그리고 광고 이렇게 트리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광고 캠페인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목표로 광고를 집행할지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이제 경매 혹은 이제 예약제, 부킹 형태 이제 이런 구매 유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광고 세트에서는 예산, 일정, 타겟 그리고 노출 위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타겟팅이나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광고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크리에이티브, 이제 소재를 이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재에서 외부로 이동하는 랜딩 페이지나 이런 링크 같은 것들을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3단계를 조금 나눠서 보게 되면 Why, How, What 이라는 이제 3단계 구조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광고를 어떤 목표로 집행을 하고 어떻게 집행할 것이며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인지 이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광고 집행을 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광고 세트에서는 누구에게 얼마큼, 어느 기간 동안, 어느 곳에 노출을 시켜서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기간에 어떤 것을 이제 보여줄 것인가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미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캠페인과 세트, 광고의 경우에는 실제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 같이 캠페인에서는 이제 캠페인 상세 정보에서 보이는 것처럼 구매 유형이나 캠페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세트에서는 이제 전환 목표가 이제 설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어떤 성과 목표를 최적화할 건지 그리고 기간이나 이런 건 어떻게 설정할 건지 등등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크리에이티브도 마찬가지로 광고에서 여러 가지 이미지나 영상, 뭐 다양한 슬라이드 유형 형태 등등 이제 원하는 이런 유형들을 선택하고 또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캠페인 설정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캠페인 설정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캠페인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캠페인 설정 시에는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과금 유형을 설정하는 건데요. 과금 유형 같은 경우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경매, 비딩형이고요. 두 번째는 도달 및 빈도, 부킹형입니다. 현재 이제 인터페이스가 또 최근에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더 이상 도달 및 빈도가 아닌 예약이라고 이제 변경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워딩만 변경될 것이고 기능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 비딩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적힌 것과 같이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는 과금 방식이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RTB, 리얼타임 비딩이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 비딩 경쟁을 통해서 설정한 캠페인 목표와 이제 뭐 예산이나 목적 등에 맞춰서 이제 광고가 노출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달 및 빈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목표하는 어떤 이제 금액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이 한도 내에서 이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입찰을 해주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부킹, 예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딩형과 다르게 노출 및 빈도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형태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뭔가 조금 더 효율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이제 커스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도달 및 빈도 같은 경우에는 예측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캠페인 목표에 따라서 러닝머신 방향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캠페인 목표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6개의 큰 캠페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인지도, 트래픽, 참여, 잠재 고객, 앱 홍보, 그리고 판매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전에는 뭐 판매가 전환이었고, 뭐 인지도가 뭐 도달이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좀 다른 이제 목표 명칭들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이렇게 6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이 6가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트래픽은 이제 페이지를 방문 유도하는 것, 그리고 참여 같은 경우에는 SNS나 이벤트에서 뭐 댓글을 단다던가 뭐 좋아요를 클릭한다던가의 다양한 이벤트를 참여하는, 이제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의 목표고, 그리고 잠재 고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잠재 고객인 어떤 신규 유저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회원가입이나 이제 데이터베이스, DB를 확보하는, 수집하는 형태의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제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여 구매로 전환시키는 형태의 광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고자 하면 인지도 캠페인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겠고, 이는 이제 광고의 브랜드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출시키고 조회시키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광고가 최적화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원할 때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광고가 이제 노출되는 어떤 빈도수나 노출의 이제 순수한 이제 노출값보다도 이제 그에 비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랜딩 페이지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데 좀 더 집중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참여 같은 경우에는 SNS 이벤트나 이런 캠페인 참여를 목적으로 할 때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을 남기거나 좋아요를 누르거나 그런 유사한 어떤 활동 이벤트를 하는 유저들에게 광고가 노출되도록 최적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군요.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이제 커머스 광고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요.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엔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이제 이제 그런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제 광고를 집행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앱 설치 같은 경우엔 굉장히 직관적으로 앱 기반으로 이제 사용자들에게 앱을 홍보하고 이 앱을 설치하게 만드는 데에 주력하는 목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리된 시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고 그 안에는 또 세부적인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과 세부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광고와 이제 크리에이티브를 접목시켜서 다양한 광고 활동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좀 치트 시트를 또 공유 드리자면, 목표와 CPM, CPC, 구매 전환율의 어떤 유형이 트래픽과 전환 캠페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트래픽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거고,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진 않아도 되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CPM, 곧 노출을 의미하는 단가에서는 트래픽 캠페인이 전환 캠페인 대비 낮은 이제 단가를 보이고 있고, CPC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구매 전환율이죠. 말 그대로 CVR인데 클릭한 사람들 중에 구매로 이어진 사람들의 비율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보다 전환 캠페인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뭐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반대로 트래픽 캠페인과 노출, 도달 캠페인을 비교하게 된다면 인지도 캠페인이 CPM이 당연히 훨씬 트래픽 캠페인보다 낮을 것이고, 다만 반대로 CPC는 트래픽 캠페인이 더 효율이 좋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캠페인 목표를 이제 설정하는 데 있어서 입찰 전략을 선택하는 이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네 가지의 목표가 일반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효율과 일단 입찰 비용 통제 중 두 가지의 중요한 지점을 선택하게 됐을 때 이제 최고 볼륨이냐 로아스 목표냐 아니면 결과당 목표냐 아니면 입찰가 한도냐 이렇게 두 가지의 갈래로 또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제 목표와 어떤 마케팅 이제 전략을 중점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찰 전략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고 볼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는 이제 주어진 비용 내에서 최대한의 목표에 맞는 효율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최적화를 하고 이를 추구하는 이제 전략이고요. 로아스 목표 같은 경우엔 CPM이나 CPC, CPA 등의 어떤 다양한 광고 수치들과는 별개로 사용되는 비용 대비 구매 전환 값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 수치가 긍정적이더라도 로아스가 만족되지 않을 시에는 해당 광고에 최적화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로아스가 이제 잘 나오지 않아 비용이 좀 뜻대로 제대로 소진되지 않는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결과당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전환값이 이제 아닌 전환수에 최적화해서 객단가와 관계없이 CPA 단순히 이제 전환수에 이제 집중하고 이를 가장 저렴하게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찰가 한도 같은 경우에는 입찰가의 한도를 설정하고 목표하는 입찰가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비용이 관리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비용 관리에는 당연히 용이하겠지만 원하는 모수에게 적절한 광고가 노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뭐 이제 광고하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20, 30대를 타겟으로 하는데 20, 30대의 타겟은 일반적으로 소비를 온라인에서 많이 하는 타겟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조금 더 고연령층에 있는 타겟들보다 단가가 이제 실시간 비딩으로 진행했을 때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입찰가 한도를 너무 낮게 잡아버리면 원하는 타겟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저희가 그 코어 타겟이라고 정의하지 않는 다른 타겟에게 도달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은 광고를 집행하시면서 전략적으로 고민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는 예전에 이제 캠페인 예산 최적화라는 이제 워드로 이제 그 명칭으로 사용이 됐었는데요. 이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캠페인 단위에서 예산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장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캠페인 예산 최적화를 이제 그 취소하게 되면은 오프하게 되면은 이제 세트에 입력한 이제 그 광고 예산을 통해서 이제 소진되는 광고 예산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좌측에 설정이 오프된 형태의 예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캠페인 하나에 이제 3만 원의 이제 예산이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광고를 세팅할 때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게 되면 광고 세트 단위에서 이제 예산을 설정할 수 있게 되고 각 광고 세트에 이제 원하는 만큼의 예산을 이제 세팅하게 됩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설정을 이제 ON 했을 때 케이스는 캠페인 단위에서 총 예산인 3만 원을 설정하게 되고 각 광고 세트는 캠페인 단위에서 최적화가 이루어지며 그 전환 효율이나 이제 목표한 설정에 맞게 더 이제 효율이 좋은 이제 세트에 이제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쓰이는 형태로 이제 최적화가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표를 보시게 되면 좌측 같은 경우에 설정이 오프되어 있을 경우에 특정 광고 세트에 일정 예산 소진이 필요할 때 1세트와 2세트와 3세트가 뭐 동일한 효율이 아니고 2세트가 효율이 더 좋지만 우리는 3세트에 있는 어떤 타겟이나 뭐 특정 뭐 기간이나 꼭 이럴 때 우리는 광고 예산을 소진해야 된다라는 어떤 특정한 목표가 있을 경우에 이런 이제 광고 형태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 특정 세트의 어떤 이제 특정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고 예산을 통제하지 않아도 되고 그 효율이 좋은 세트에 더 많은 예산이 소진되는 어떤 형태를 선호한다면 네,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타겟팅 설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메타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 연령, 성별, 관심사, 맞춤 타겟, 유사 타겟 등 다양한 타겟을 타겟팅 이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핵심 타겟, 맞춤 타겟, 유사 타겟으로 큰 단위로 분류를 할 수 있겠고요. 핵심 타겟 같은 경우에 상세 타겟팅이 이 안에 있는데 이는 뒤에서 다시 한번 더 디테일하게 다뤄질 예정이고요. 맞춤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정하는 타겟 그리고 유사 타겟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이제 맞춤 타겟에서 이제 액션이 발생한 이제 그런 타겟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시드 유저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이제 유사성이 있는 유저 모수를 확보할 때 사용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브로드 타겟팅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적힌 것처럼 이제 최소 수준의 어떤 타겟팅만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치나 이제 뭐 연령, 성별 요 정도만 이제 타겟팅을 하고 이제 광고를 집행하는 건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모수가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예상 타겟 규모가 2,300만에서 2,700만으로 저희 뭐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제 모수를 보실 수 있게 되고요. 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광고가 도달하게 되면 좀 천문학적인 광고 비용이 들겠죠. 따라서 이렇게 할 때는 예산과 기간이 굉장히 충분하고 특정 이제 연령대나 뭐 특정 성별, 특정 어떤 페르소나를 가진 어떤 타겟 세그먼트에게 이제 뭔가 최적화가 될 필요 없는 그런 형태의 되게 브로드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일 경우에 조금 이런 설정을 할 때 유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브로드 타겟팅에다가 이제 관심사 타겟을 얹은 형태로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서 관심사 타겟팅이라 함은 이제 인구 통계학적 상태나 행동 기반으로 타겟팅이 필요할 경우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앞서 말씀드린 이제 브로드 타겟팅에서 이제 지역, 언어, 나이, 성별들을 타겟팅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뭐 관심사, 인구통계학,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예시를 조금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유아용품을 판매를 하려고 할 때 이제 타겟팅을 어떻게 할까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역, 언어, 나이, 성별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크게 오픈을 하더라도 뭐 관심사 같은 경우에는 육아나 결혼 같은 것들이 있겠고 뭐 인구 통계학 같은 경우엔 기혼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자녀가 있는 사람 아니면 뭐 육아를 하고 있는 사람 등등이 있겠고 행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매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사람 이런 느낌으로 여러 가지 타겟팅 기능을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브로드 타겟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뭐 충분하면은 충분할수록 기간이 또 이제 여유 있으면 여유 있을수록 좀 브로드하게 가져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설정하는 타겟팅을 얼마나 세세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들도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브로드하게 갔을 때 타겟 모수가 너무 광범위하다면 그럼 타겟을 좁혀야 될 텐데 여기서도 타겟 좁히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타겟 좁히기 기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추가 조건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 추가 조건과 이제 상세 타겟팅에 기본적으로 설정했던 타겟이 이제 동시에 이제 적용되는 이제 규모의 타겟에게만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예상 타겟 규모를 필요에 따라서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합집합과 교집합의 형태로 이제 광고 이제 타겟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타겟을 이제 계속해서 추가하면 이제 합집합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추가 조건 타겟 좁히기를 통해서 추가 조건을 이제 계속 추가하게 되면은 이제 교집합 기능을 사용해서 적절하게 타겟의 규모나 이제 도달하고자 하는 타겟의 어떤 세그먼트를 잘 조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맞춤 타겟인데요. 맞춤 타겟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어떤 페이스북 자체에서 제공하는 어떤 기능들이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 즉 광고, 이제 광고주, 이제 비즈니스의 오너가 이제 가지고 있는 소스를 기반으로 이제 타겟에게 노출을 이제 하는 이제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 요소에 해당하는 어떤 이제 픽셀이나 SDK가 꼭 심어져 있어야 전환 추적을 할 수 있고, 이 전환 추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트래킹하고, 그 이벤트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 이제 타겟들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서 광고를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예시로 보면은 뭐 웹페이지 방문 유저, 고객 리스트, 동영상 조회 유저 등 여러 가지 소스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뭐 이제 방문, 뭐 최근 뭐 며칠 이내에 이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용자, 뭐 내지는 며칠 이내에 구매를 한 사용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설정한 타겟의 어떤 이벤트 활동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맞춤 타겟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적인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생성한 모수가 맞춤 타겟으로 했는데 기본적으로 활동하는 유저의 모수가 너무 적어서 만약에 이를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유사 타겟이라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겠는데요. 유사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워딩 그대로 맞춤 타겟에 있는 어떤 시드 유저들과 유사한 어떤 이제 성향을 가진 유저들을 확보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맞춤 타겟의 소스를 선택하고, 이를 이제 이 타겟과 얼마나 만큼의 유사도를 가진 타겟까지 확장을 할 것인가를 이제 퍼센트, 0%부터 뭐 사실 1%죠. 1%부터 10%까지 단위로 설정할 수 있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타겟의 크기를 어느 정도 추산이 된 데이터로 확인을 한 뒤에 타겟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사도가 있는데요. 유사도 같은 경우엔 이제 추산되는 이제 도달수와 정비례하는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추산 도달 모수도 자연스럽게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이제 치트시트가 나왔는데요. 이제 맞춤 타겟과 유사 타겟의 다른 점을 조금 이제 보기 좋게 조금 이제 직관적으로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는 나중에 필요하실 때 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어드밴티지 상세 타겟팅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드밴티지 상세 타겟팅이라는 것은 조금 이제 시스템, 이제 메타 안에서 이제 알고리즘이 판단하기에 너가 설정한 어떤 이런 타겟보다도 이런 조금 이제 타겟들에게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성과 개선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자의 이제 별도 동의 없이 이제 시스템에서 자체 판단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확장해서 광고가 이제 노출되는 노출된 기능이죠.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해줘야 되는 건, 저희가 이제 리타겟팅이라는 거를 집행을 하는데, 리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특정 다수에게 시스템 판단에 하에서 이제 확장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관리자가, 마케터가 이제 의도한 바에 따라서 이제 원하는 세그먼트 타겟에게 이제 도달을 하는 광고를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리타겟팅 캠페인에서는 사용을 안 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복, 이제 타겟 간의 이제 중복 옵션을 확인하는 기능인데요. 이제 그 광고 관리자 내 이제 소스 탭에 보면은 이제 타겟이라는 이제 섹션이 있습니다. 타겟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이제 설정한 맞춤 타겟, 유사 타겟, 그리고 뭐 일반적인 이제 기능적인 타겟들, 페이스북 이제 자체에서 제공하는 이제 타겟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리스트업 돼 있을 텐데요. 거기서 이제 만약에 나는 광고 세트를 두 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각각 세트에 어떤 모수가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두 개의 관심사를 선택하고 이제 중복도를 이제 테스트하는 그 기능을 사용해 보면은 이제 타겟의 중복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제 페이스북 이제 메타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권장하는 이제 타겟 중복률은 30% 이하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노출 지면 및에 대한 설정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노출 지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죠. 여기 이미지에 있는 리스트업만 보아도 사실 수동 노출 위치를 선택했을 때 뭐 페이스북, 인스타를 포함해서 뭐 메시지나 아티클, 기타 앱 및 웹사이트 등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대부분은 자동 노출 위치를 이제 사용하게 되고 메타 자체에서도 이제 자동 노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지면에 노출하면서 여러 이제 최적화 기능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수동 노출 위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왜냐 하면은 이제 지면별 성과가 이제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사실 이제 집행하는 어떤 기간 내지는 뭐 어떤 예산이나 그 컨텐츠에 따라서 어떤 지면에 광고를 집행하느냐에 따라 광고를 더 이제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이제 실제로 운영할 때는 이런 지점들을 모두 고민하고 전략적으로 광고를 세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는 이제 노출의 뭐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는 또 이제 피드와 뭐 스토리 등 다양한 지면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제 지면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지면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피드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정방향으로 이제 이미지가 노출되게 되고 이미지나 영상이 노출되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제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로 형태로 이제 컨텐츠가 나가기 때문에 피드에 나가는 이제 컨텐츠를 이제 자동 노출로 노출하게 됐을 때 이제 스토리에서 이제 위아래가 잘려서 정방향으로 이제 광고가 노출되는 형태를 이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이제 넘기다 보면 이제 심심치 않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지면에 따른 최적화를 통해서 광고를 집행한다면 성과를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운영 개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입 전환을 위한 광고를 가장 많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가장 기본적인 퍼널이죠. 인지 고려 전환 단계를 거치는 마케팅 퍼널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인지도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그 이후에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제 관심과 이제 관심을 통한 유입 기타 등등을 얻어내고 이후에는 이 이제 유입된 관심을 보인 잠재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타핑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전환, 컨버전을 이뤄낼 수 있는 광고 형태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브랜딩 캠페인을 운영할 경우에는 인지도 목표를 이제 집행하게 되는데요. 앞에 이제 목표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처럼 브랜드 인지도 도달 동영상 조회 중심의 최적화 광고를 진행하게 되면은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이제 브랜드를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최적화 기준이 되는 이제 목표 같은 경우에는 광고 세트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인지 캠페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이제 목표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광고 도달 범위 극대화, 이제 노출수 극대화, 그리고 광고 상기도 성과 극대화, 그리고 third play 조회 극대화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설명이 이제 적혀 있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 도달 범위와 노출수 최대화가 뭐가 다르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도달은 이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 없이 최대한 유닉 유저에게 최대한 많은 이제 개인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두 번, 세 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한 번씩 보여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출수 최대화인데요. 노출수 최대화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달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여러 번 빈도수를 갖고 노출이 되더라도 이제 최대한 많은 노출 수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고 상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광고를 이제 보고 이 광고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하고 다시 계속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노출을 하게 되는데요. 광고 목표는 이제 어쨌든 인지 도달 캠페인이기는 하지만 이제 CPM이나 CPR 등 다양한 수치들을 기반으로 해서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최적화가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ird play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third play, 그러니까 동영상이 이제 끝까지 조회되는
이제 형태의 이제 최적화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영상이 15초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100%다 조회되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15초 이상을 시청할 것 같은 이제 유저에게 최적화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고려 단계에 있을 때는 이제 보통 트래픽 광고를 집행하게 되는데요. 일단 트래픽을 포함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참여, 이제 유저가 이 브랜드에 이제 상호작용한다는 네, 관점에서 참여나 잠재 고객 확보에도 이제 큰 네, 이제 목표를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이제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이제 트래픽 이제 그 목표 이제 그 최적화 기준이 있는데요. 링크 클릭수와 랜딩 페이지 조회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수 같은 경우엔 말 그대로 광고가 노출된 뒤에 클릭이라는 액션을 했을 때 이를 의미하고요.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하고 이를 이제 그 유저가 외부 웹페이지로 외부 랜딩 페이지로 이동한 후에 해당 페이지가 이제 로딩이 완료됐을 때를 기점으로 이거를 추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뭐 허수라고 하죠. 그래서 클릭을 뭐 이제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이동했는데 뭐 로딩이 잘 안 돼서 로딩이 되기 전에 이탈을 했다든지 기타 등등 많은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클릭과 링크 랜딩 페이지 내 조회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도식화해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랜딩 페이지가 이제 보다 더 깊은 이제 사실 행동을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링크 클릭 후 로딩 과정에서 이탈한 경우에는 뭔가 이제 이 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랜딩 페이지 조회까지 이루어졌을 때는 사실 이 제품을 어찌됐든 조회했고 또 이 안에서 더 추가적인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더 많이 트래킹하고 이제 또 이제 이 유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의미한 어떤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다음으로는 이제 링크 클릭 같은 경우에 이제 기타 목표도 있는데요. 이제 기타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도달이나 어떤 이제 뭐 댓글 참여, 뭐 노출수 최대화 같은 것들이 있지만 이는 사실 네, 트래픽 캠페인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광고를 집행한다면 인지도 목표에서 집행을 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참여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전환 위치를 선택한 후에 이제 성과 목표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광고 게시물 참여라고 하죠.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페이지에 어떤 컨텐츠들을 노출하고 이 페이지를 좋아요 누르게 만드는 그 좋아요를 눌렀을 때 이 컨텐츠가 무엇을 올리든 이 유저들이 계속해서 이제 조회할 수 있는 이제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광고를 노출시키고 이제 페이지 좋아요를 확보하는 또 게시물에 대한 어떤 이제 마찬가지로 좋아요나 이제 댓글, 공유 등 상호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광고를 집행하게 됩니다. 잠재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DB 수집을 이제 일반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스턴트 양식이라는 어떤 이제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DB를 수집할 수 있는 이제 질문이나 지문들을 이용해서 유저에게 이제 그 메타 이제 그 플랫폼 내에서 DB를 수집할 수 있도록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역시나 전환 단계인데요. 이제 인지 고려를 거쳐서 이제 비즈니스 이제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는 이제 정말 이제 최종적인 어떤 이제 액션을 할 수 있는 전환 단계에 있겠습니다. 네, 전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환 수죠. 이제 판매가 몇 회 이루어졌나와 이제 이 회당 얼마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이제 판매가 이루어졌나 이 두 가지의 이제 기준으로 최적화가 가능한데요. 전환 수 최적화는 이제 말 그대로 뭐 이제 10,000원짜리를 10개 사서 10만 원이 되는 것 아니면 10만 원짜리 하나를 사서 이제 10만 원이 되는 건 결국 이제 전환 값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전환 수 측면에서는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으로 뭐 단가가 낮다면, 뭐 단가가 높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을 고려해서 이를 네, 정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환 캠페인이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또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이제 아까 계속해서 최적화, 뭐, 알고리즘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여기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말하는 거는 이제 메타 내에서 자체적인 이제 기능 등을 통해서 머신러닝을 진행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고려 사항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광고 하나의 세트당 전환 광고에서 최소한 전환 수가 50개 이상 발생해야 머신러닝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 뭔가 이제 광고 세트를 운영하다가 뭐 전환수가 50회 되지도 않았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조기 종료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전환수 50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좀 너무 과소투진해서 이제 전환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머신러닝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광고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마케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선택 요소에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요. 카탈로그는 이제 커머스 관련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쇼핑몰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이제 어 회사의 경우 이제 별도 몰을 갖고 있더라도 해당 몰에 이제 업로드되어 있는 다양한 이제 제품들을 이제 저기 페이스북 메타 안에 있는 카탈로그에 등록을 하고 이 등록된 이제 제품들을 기준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메타 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어드밴티지 플러스 이제 카탈로그, 어드밴티지 플러스 쇼핑, 어드밴티지, 카탈로그 캠페인,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실, 광고의 이제 유형들이 있는데요. 이는 사실 굉장히 이제 방대한 양의 또 데이터고, 사실 기본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에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